AI 제품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기술이 화려하다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구글의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AI 성공의 진짜 열쇠, 바로 데이터와 모델의 진화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와, 이 문장이야말로 AI 개발의 핵심을 제대로 짚어주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난 AI 모델을 만들어도 탄탄한 데이터랑 제대로 된 평가 전략이 없으면 결국 사용자가 진짜로 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건 기초에서 시작됩니다. 그럼 그 기초부터 시작해볼까요? 다들 왜 그렇게 데이터 하는 걸까요? 그냥 자료 뭉치 아닌가? 아니죠. AI한테 데이터는요, 그냥 자료가 아니라 말 그대로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AI가 어떻게 똑똑해질까요? 바로 데이터를 보고 세상을 배우는 거예요. 패턴을 익히고 예측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마치 우리가 좋은 교과서로 공부해야 실력이 팍팍 느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AI의 성능은 전적으로 데이터의 질, 양, 그리고 얼마나 다양한지에 달려있는 겁니다. 자, 그럼 좋은 데이터만 있으면 끝일까요? 여기서 정말 많은 프로젝트들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곤 해요. AI 개발의 진짜 출발점은요, 멋진 기술이나 복잡한 모델이 아니라 바로 사용자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두 가지 지표의 차이, 이게 정말 핵심이에요. 개발자 입장에서는 차크 정확도 같은 기술적인 숫자에만 목을 매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기술적으로는 진짜 완벽한데 막상 사용자는 쓰기 불편해서 외면하는 그런 제품이 나와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사용자가 성공했는가? 이 기준을 딱 잡아야만 모델을 개선하는 게 진짜 제품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AI 프로젝트를 하고 계시다면 이 질문들을 한번 던져보세요. 우리가 지금 무슨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지? 사용자가 성공했다는 건 뭘 보고 알 수 있을까?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괜찮다고 할 수 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파고들어야 해요. 그래야 우리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진짜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이제 사용자의 성공이라는 목표가 명확해졌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해야겠죠. 가장 중요한 재료, 바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준비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미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직접 발로 뛰어서 새로운 데이터를 모으고 정리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아예 데이터를 만들어 쓰는 거죠. 실제로는 이 3가지 방법을 아주 영리하게 섞어서 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성 데이터라는 건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가짜 데이터예요. 근데 그냥 막 만든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가진 통계적인 특징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인정보 때문에 실제 환자 데이터를 막 쓸 순 없잖아요. 그럴 때 진짜 데이터랑 아주 비슷한 가상의 환자 데이터를 만들어서 AI 모델을 안전하게 훈련시키는 거죠. 아주 유용하겠죠? 하지만 이 합성 데이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잘못하면 원래 데이터에 있던 편견을 오히려 더 키울 수도 있고요. 특히 진짜 위험한 건 모델 붕괴라는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오래된 AI가 만든 데이터로 새로운 AI를 가르치고 또 그 AI가 만든 데이터로 그 다음 AI를 가르치는 이런 식의 악순환이 반복되다 보면 오류가 점점 쌓여서 나중에는 시스템 전체가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죠. 무섭죠? 자, 좋은 재료를 준비했어요. 그럼 이 재료가 진짜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냥 점확도 95점 이렇게 숫자 하나 툭 던지는 걸로는 부족해요. 이제는 숲 전체를 보는 그런 전체적인 평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건 진짜 모든 AI 팀이 겪는 딜레마일 거예요. 속도냐, 완벽함이냐, 빨리 출시해서 사용자 피드백을 받아볼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더 들여서 꼼꼼하게 만들 것인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게 있죠. 너무 서두르다가 소중한 우리 사용자들을 그냥 공짜 베타 테스터로 만들어버리는 위험. 이걸 감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균형 잡기 게임이 시작됩니다. 바로 기계, 즉 자동화된 평가와 사람의 직접 검토 사이의 줄다리기죠. 자동화는 엄청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들지만 문화나 감정 같은 미묘한 뉘앙스는 놓치기 쉬워요. 반면에 사람이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 섬세하게 잡아낼 수 있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병목 현상이 생길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바로 IDA, 우리말로는 교차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전체 데이터를 그냥 한 덩어리로 뭉뚱그려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20대 여성, 서울에 사는 남성, 이런 식으로 그룹을 아주 잘게 쪼개서 분석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자,
전체 평균 점수가 95점이라고 해봐요. 그렇다고 모든 사용자에게 95점짜리 경험을 주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이 평균의 함정에 빠지면 어떤 특정 그룹한테는 완전히 빵점짜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이데아는 바로 이렇게 평균 뒤에 숨어있는 실패들을 찾아내는 돋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관점을 다 포함해야 해요. 예를 들어 AI의 번역 품질 점수인 BLU 같은 기술적인 지표도 보고 동시에 사용자가 이 기능 덕분에 내 일이 진짜로 해결됐나 하는 과업 성공률 같은 것도 같이 보는 거죠. 기술과 사람, 이 두 가지 관점을 모두 잡아야 진짜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입니다. AI 제품은요, 한 번 만들면 끝나는 조각상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자라나는 나무와 같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출시는 끝이 아니라 진짜 성장의 시작인 셈이죠. 만약 문제가 생겼다, 그럼 우리는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흐름도처럼 근본 원인을 하나하나 추적해야 해요. 범인은 대체로 데이터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애초에 데이터가 부족했나? 아니면 특정 상황에서만 자꾸 이상한 답을 내놓나? 어쩌면 모델이 아니라 그냥 앱 디자인이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AI를 개선하는 아주 똑똑하면서도 효율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프롬프트 확장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용자가 그냥 파리 여행 계획 짜줘라고 썼다고 해봐요. 그럼 시스템이 이걸 받아서 뒤에서 3박 4일 일정으로 예산은 100만 원, 미술관 관람을 중심으로 한 파리 여행 계획 짜줘. 이렇게 구체적인 맥락을 싹 덧붙여서 AI한테 다시 질문하는 거예요. 당연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전이학습이라는 기술도 있는데요. 이건 AI 세계의 경력직 채용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야 하는 신입사원 대신에 이미 다른 분야에서 실력을 쌓은 모델을 데려와서 새로운 업무에 빠르게 적응시키는 거죠. 덕분에 훨씬 적은 데이터와 시간만으로도 특정 분야의 전문가 AI를 뚝딱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이 네 가지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기술이 아니라 사용자의 성공에서 시작하세요. 둘째, 데이터는 신중하게, 그리고 그 안에 숨은 위험까지 고려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평균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품질을 측정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AI를 한번 만들고 끝내지 말고 끊임없이 진단하고 진화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혹은 만들고 싶은 그 AI는 과연 사용자와 함께 진화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꼭 기억하세요. 훌륭한 AI는 세상에 나오는 그 순간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사용자들과 함께 배우고 적응하고 또 성장하면서 비로소 진짜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